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의료 파업 필요합니까? 인데요. 3858님은 예스. 의사들이 파업을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이야기가 원만하게 되지 않아서 파업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3333님은 NO. 서민을 위한 정책이 우선이지 밥그릇 싸움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네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의료 파업 필요합니까?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죠. YTN 라디오는 예스라는 것인데 예스 다운받으셔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요.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직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면 승부 3라운드 잠시 쉬었다가 금요 시사 퀴즈 이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심청이가 팔려가다니. 그래도 내 걱정은 하지 마셔. 심청이가 안심폰을 주고 갔으니까 이 안심폰은 24시간 긴급 출동의 건강상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이다. 알뜰폰에 새콤을 더하면 S1 안심폰.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서 만나세요. 현대자동차 오너들의 휘파람 소리가 커진다. 난 주유. 난 쇼핑. 난 보험. 난 커피. 난 자동차 바꿔야겠다. 블루 멤버스 포인트로 원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자동차에서 라이프까지 블루 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이쁜이 꽃분이 체육과 함께하는 공부하고 공연 가는 금요 시사 퀴즈. 날씨가 너무너무 춥습니다. 수은주가 제 인기만큼이나 뚝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이면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바이러스가 있다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오늘의 정답인 이것 주의보를 발령을 했는데요. 겨울 단골 손님이라 불리는 이 바이러스는 나이와 관계없이 감염이 되고 구토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복통, 그리고 화장실을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증상이 발생하고 며칠간 지속되다 빠르게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전염성이 매우 높은 이 바이러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디도스 바이러스, 2번 노로 바이러스, 3번 패스트 바이러스, 4번 베토벤 바이러스. 정답을 아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YTN 라디오 앱 예스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5상을 선정해서 브로드웨이 최고의 흥행작 그래미 어워즈를 포함한 42개 주요 시상식에서 상을 거머쥔 말 그대로 인증받은 뮤지컬, 국내 최초 오리지널 내한 공연 뮤지컬 저지 보이스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23일 목요일 저녁 8시 공연입니다. 1960년대를 주름잡았던 아이돌 그룹이 있었습니다. 빌보드 차트의 상위권에 본인들의 노래만 총 29곡을 올려놓았을 정도로 인기가 어마어마했던 그 그룹 포시즌스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만남부터 오해와 갈등 그리고 이별까지 속 깊은 이야기들을 음악과 함께 풀어나가는 이 뮤지컬은 팔색조의 매력을 지닌 4명의 인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심을 녹이는 보이스의 소유자 프랭키 벨리, 마성의 나쁜 남자 토미 드 비토, 펀치란 외모의 순수함까지 겸비한 밥 고디오, 절대음감의 소유자 닉 메시까지 그래미 어워즈를 포함해 42개 주요 시상식에서 상을 거머쥔 뮤지컬 저지 보이즈는 오는 3월 23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퀴즈와 함께 공연 선물 주시는 분이시죠. 저는 산타클로스라고 부르는 가수인 이쁜이 꽃분이 최욱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욱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늦게 출연하셨어요. 네네. 네.
마음대로예요, 막. 제가 바쁜 사람인데. 네. 네. 최욱 씨는 추위에 강한 편이신가요? 제가 또 이렇게 군 시절을 최전방에서 보냈어요. 사실 이 정도 추위는요. 네. 군인들한테는 삼복더위입니다. 삼복더위. 네, 이 정도는 삼복더위예요. 최전방이 얼마나 추운지 압니까? 군인들에게 우리가 힘을 좀 불어넣어 줘야 됩니다. 네. 고생 고생들 많습니다. 많이 하시죠? 예. 대북 경계 태세 계속해서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항상 하고 있죠. 네. 오늘 퀴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참 걱정입니다. 겨울철 이제 단골 손님인데 참 불청객이죠. 오늘의 정답은 이 바이러스는 나이와 관계없이 감염이 되고 구토나 복통 같은 증상이 발생하고요. 며칠간 지속되다가 빠르게 회복이 되는데 전염성이 또 매우 높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이름을 맞히는 게 오늘의 퀴즈인데요. 보기는 어떻게 됩니까? 보기가 있어요. 1번 디도스 바이러스, 2번 노로 바이러스, 3번 패스트 바이러스, 4번 베토벤 바이러스입니다.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YTN 라디오 앱 예스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네. 예스. 네. 예스가 뭐예요? 예스가 이제 우리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이름이에요. 이름. 예, YES. 네. 예스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혹시 다운 받으시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문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존 방식 그대로죠. 네. 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입니다. 네. 자, 오늘 선물이 어떤 겁니까? 오늘 선물은 이제 흥행 보증 수표입니다. 이미 검증이 됐지요. 굉장히 재미있는 뮤지컬 저지 보이스 티켓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오늘 23일 목요일 저녁 8시 공연이니까요. 직장인들이 보기에도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해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얼마 전 한국을 찾아온 해외 관광객들이 가게에서 닭갈비를 먹고 집단으로 바로 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요즘 관광객이 좀 줄어서 걱정이었는데 엎친데 덮친 격입니다. 지난 연말 입국한 홍콩, 대만 관광객 500명 가운데 일부가 이제 복통을 호소해서 병원에 옮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조사를 벌여봤더니 약 300여 명이 오늘의 정답인 이것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겨울철 단골 손님이긴 하지만 단체 급식소가 아닌 일반 식당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감염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네. 이제 걱정입니다. 네. 해서 이제 해당 식당이 영업 정지를 요청을 하고요. 네. 오늘 정답인 이거 주의보를 발령을 하기도 했죠. 네, 이렇게 해외에서 관광하다가 배 아프고 병원 가고 그러면 이게 다시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미리미리 좀 사전에 네. 좀 예방을 했어야 되는데. 예방법 없습니까? 예방법이 있어요. 일단 구체적인 예방책은 따로 없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는 게 좋겠죠. 역시 여러 가지 바이러스는 또 위생을 잘 신경을 쓰면은 예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에 걸리면 이제 며칠 동안 구토, 오한이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만 대부분 며칠 내 자연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약자,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더더욱 신경을 써야겠지요. 보기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1번 디도스 바이러스. 이거는 사람이 걸리기 어려운데. 2번 노로바이러스. 그리고 3번 패스트 바이러스. 4번 베토벤 바이러스입니다. 네, 좀 바이러스가 하도 많아서 네. 좀 어려운데. 좀 어렵죠. 네, 힌트 좀 주세요.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YTN 라디오를 말이죠. 네.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으로 이제 듣고 싶은 분들은요. 검색할 때 네. 노로 검색하지 마시고 예스로 검색하셔야 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예스의 반대말. 네. 노로 검색하지 말고 예스로 검색해라. 아유. 오늘 보기에는 예스 바이러스는 없죠? 없어. 네. 네네. 특히 이 바이러스는 어떤 분들이 많이 걸리죠? 가리지 않습니다. 노인이나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주로 노인도 많이 걸리고. 많이 걸릴 수 있죠. 어린이 특히. 네. 특히 주의해야 되죠. 예, 특히 네. 주의해야 됩니다만 모두에게 네. 다가올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네, 50원 유료 문자, 100원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앱
예스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퀴즈 풀고 공연 보는 금요 시사 퀴즈 뉴스 정면 승부 마치는 시간에 정답자 공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멋진 퀴즈와 선물 들고 와주신 이쁜이 꽃분이 최욱 씨 감사합니다. 네, 기왕 이 노래 틀어줄 거면 하이라이트 부분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이라이트 아니에요? 아, 맞아요. 네. 이쁜이 꽃분이 이쁜이 꽃분이 이쁜이 꽃분이 이쁜이 꽃분이 흔들리던 세상 속에 나의 곁을 지켜주던 너 어떤지 유보연 캐스터. 너의 모습 속에 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여유롭게 약속 시간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답게 곳곳에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남권 도로들 대부분 정체입니다. 강남대로가 신사역에서 양재 시민의 숲까지 양방면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만나는 테헤란로도 강남역에서 포스코 사거리 구간 역시 양방면 속도로 못 내고 있습니다. 노년로 양방면 전 구간 속도가 떨어지고요. 언주로와 도산대로 모두 전 구간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설릉로나 학동로 상황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는 돌발 구간들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 부근에 사고가 났는데 사고 처리가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파 때문에 행주대교부터 여전히 속도가 못 내고 있고요. 반대쪽 한강대교를 조금 못 미친 곳에 사고가 나서 성수대교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수 쪽으로 정릉터널 안에 고정차가 서 있기 때문에 성산 램프부터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의 체조 요정 손현재 선수가 오늘 전지훈련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로 출국했다고요? 네, 손현주 선수가요, 다음 달 28일에 개막하는 모스크바 그랑프리 이 리듬체조 대회를 시작으로 해서요, 9월 이 인천 아시안게임까지 최대 13개의 대회에 나가는 아주 강행군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러시아로 이 전지훈련을 떠났는데요, 손현주 선수 출국 인터뷰에서 즐기면서 후회 없이 모든 걸 보여드리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시안게임 때문에 사실 좀 심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했거든요. 손현주 선수 작년 11월부터 새 시즌 프로그램 구성을 해서 훈련을 시작했는데요. 배경음악을 어제 저녁에 공개를 했습니다. 후프 종목은 이 오스트리아 작곡가 민쿠스의 돈키호테라고 하고요. 볼은 러시아 작곡가 민코프의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곤봉은 이탈리아 가곡 루나 메조 마레, 리본은 아라비아풍의 음악인 바레인이라고 합니다. 곡 대부분이 굉장히 클래식한 발레곡이고요. 지금 연습하는 이 프로그램들로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전지훈련에서는요, 이 러시아의 옐레나 리표르도바 코치의 전담 지도 아래서 아주 강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기적 같은 이야기 좀 들어보죠. 한국이 봅슬레이 아메리카컵에서 사상 처음으로 시즌 종합 우승을 했다고요? 네, 제가 좀 요즘에 이 썰매 종목이 정말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그 소식을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오늘 그 미국 레이크 플래시드에서 끝난 아메리칸컵 봅슬레이 8차 대회에서 한국의 원윤종 서영조가 1, 2차 레이스 1분 51초 7위로 우승을 했습니다. 7차 대회까지 이 원윤종 서영우 2조가 그 포인트가 614 정도 정상이었고요. 오늘 우승으로 시즌 종합 우승까지 확정을 했습니다. 아메리카컵이라는 이 대회에서 미국 외의 팀이 종합 우승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지난 2012년까지만 해도 아메리카컵 은메달이 최고 성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3월에 원윤종 선수 1인승에서 처음으로 금메달 땄고요. 오늘까지 한국이 아메리카컵 금메달이 총 6개나 됩니다. 또 한국의 또 다른 2인승 팀인 김동현 전정민조도요. 1분 52초 53으로 3위를 차지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한국이 봅슬레이 남자 2인승에서 소치올림픽 출전권 2장을 지금 사실상 확보를 했습니다. 또 여자 2인승의 김선옥 신미화조도요. 오늘 열린 8차 대회에서 1분 58초 62로 3위를 기록을 했는데 이것도 여자 봅슬레이 사상 처음으로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딴 겁니다. 네, 대단하네요. 네. 예. 우리 선수들이 아스팔트에서 연습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는데 나중에 한국에 와서 전지훈련하고 그런 일도 있겠어요?
글쎄요. 한국에 와서 훈련하지는 않을 네. 것 같고요. 네. 연습을 할 수 있는 훈련용 트랙이 있어야 되는데요. 한국에는 네. 훈련 트랙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정말 부득이하게 아스팔트에서 여름에 그 땡볕을 받아가면서 정말 힘들게 연습을 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요. 대단합니다. 네. 이번에 골프 소식 들어보죠. 배상문 선수가 소니 오픈 1라운드에서 좋은 성적을 냈네요. 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그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이 YRA 골프장에서 소니 오픈 1라운드가 열렸는데요. 배상문 선수가 보기 없이 버디만 7개 잡으면서 7언더파 63타를 기록을 했습니다. 배상문이 미국의 크리스 커크의 한타 앞선 단독 선두를 지금 지키고 있고요. 무려 그린 적중률이 88.9%를 기록하는 아주 정교한 아이언샷을 앞세워서 오늘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배상문이 전반에만 5언더파 기록할 정도로 초반부터 기세가 굉장히 좋았고요. 한편 한국계 미국인 제임스 한이 3언더파 67타로 세계 랭킹 2위에 애덤 스콧하고 나란히 공동 12위입니다. 그리고 최경주 선수 역시 3언더파로 공동 12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네,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아빠는 얼음 낚시. 엄마는 눈조각 구경. 예쁘네. 나는 썰매 타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동강 겨울축제가 12월 27일부터 열립니다. 겨울 낚시도 얼음 축제도 동강에 다 있습니다. 동강에서 만나요. 제2회 영월 동강 겨울축제. 웰빙 건강 한국문화 실용복지 실력이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가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주부도 직장인도 꿈을 이루기 참 좋은데 물론 원광 디지털대학교지. 차민재를 키우는 특성화 사이버대학 원광 디지털대학교 2월 12일까지 신편입생 모집. 네, 뮤지컬 저즈 보이스 관람 티켓 5쌍에게 드리는데요. 걸려있는 금요 시사 퀴즈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 단골 손님이라고 불리며 구토와 복통과 같은 증상을 유발하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이 바이러스는 무엇일까요?가 질문인데요. 보기는 이렇습니다. 1번 디도스 바이러스, 2번 노로바이러스, 3번 패스트 바이러스, 4번 베토번 바이러스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나 YTN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죠. 예스에 있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면 승부 예스 or no 오늘 질문은 의료 파업 필요합니까인데요. 역시 여기에도 의견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선물이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 4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M 더 키,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함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4라운드에서는요.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새 남자의 정치 수다 강지연 변호사님, 하우영 기자 그리고 저 3명이 함께하는 새 남자의 정치 수다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시크릿 노트가 지켜온 비밀스러운 즐거움. 이제 폰에서도 이 즐거움을 이어간다. 지문으로 나만의 비밀을 지켜주는 베가 시크릿 노트. 그리고 또 하나의 시크릿, 베가 시크릿 업. 지켜준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새 남자가 만났다. 새 남자의 정치 수다.
네, 너무 추워도 또 더워도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요즘 세계 날씨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한국은 최근 갑자기 추워졌죠? 이렇게 날도 추운데 과연 이번 주 정치권은 국민들의 체감 온도라도 확 올려서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인지 해줬는지 아니면 더 춥게 하고 있는지 한 주간 정치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 18대 대선 후보였던 강주현 변호사님 그리고 한겨레 정치부의 하호영 기자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도요 혹시 술자리에 가시거나 날씨도 추운데 저희 세 남자와 함께하는 정치수다 들으시면서요. 우리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들, 쓴소리,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나 저희 스마트폰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이죠. 예스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예스에 있는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 변호사님. 네.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 있었습니다. 네. 금 변호사님께서 이 기자회견에서 부드러운 모습을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대대로 부드러웠습니까? 그럼 무엇보다도 도대체가 대통령 되고서 처음 하는 기자회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굉장히 이례적인 게 돼버렸어요. 네, 이제 자주 만나야 되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인상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만불, 통일 대박 모르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희망을 갖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목표들은 이 뭐라고 할까요? 좀 물량적 또 성과주의적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지적하신 분이 별로 없던데 말하자면 어떤 그 경제적인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아서 우리가 아주 돌진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심리적이라고 할까? 이 과정적인 목표. 이런 것에 있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부드러움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런 이야기인데 어떤 목표를 달성할 때도 그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대화도 자주 하고 소통도 잘해서 같은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겪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통에 관해서는 역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대통령이 소통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지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수첩에는 꼼꼼하게 다 적으시는데요. 수첩에 적는 건 소통이 아니죠. 적기만 하면 뭐합니까? 서로 대화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때를 쓴다고 해서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소통이 아니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때를 파업과 관련해서 그렇죠. 때를 쓰는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하는 게 소통이거든요. 타협이라는 무슨 결과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관이나 검찰청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자들한테 하고도 대화를 해야 돼요.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꼴도 안 보겠다.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법과 원칙에 어긋났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도 대화를 해야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둑이 하나 잡혀왔는데 구속영장을 딱 쥐고 당신 구속하겠다. 라고 이제 하는 순간에 그때 너 나쁜 놈이야, 어떤 놈이야, 이렇게 야단치면서 하는 방법도 꼴도 안 볼 거야 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너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했냐. 정말 따뜻하게 접근을 해서 얼마나 배가 고프고 훔쳤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마음 좀 고쳐먹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문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통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소통에 관한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은 여전히 하게 되는군요. 목표, 무슨 달성이라는 어떤 포스터 같은 것은 딱 붙여놨는데 이것을 달성해 나가는 그 과정. 과정이 좀에 대한 언급 이런 것이 좀 부족했다. 소통 말씀해 주셨네요. 하기 전은 신년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요? 특히 이 정치부 기자들은 신년 기자회견에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또 주의 깊게 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주변 분들이 어떻게 봤어요? 청와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 기자들이요. 아마 그 시간에는 그 기자회견에 주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대체적으로 모든 정치부만이 아니라 그렇죠. 모든 부처에 관련된 사항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오면 그것이 바로 현안에 반영되는 것이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제 현실이기 때문이지요. 그것과 비견해 보건대 기자들은 사실 이번에
물론 뭐 좋다, 실망스럽다라는 평가가 엇갈리지만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망스럽다는 평가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면요. 네. 아까 강 변호사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기자회견 자체로는 소통하려는 노력으로 보였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좀 구체적인 안들이 좀 나오지 않았거든요. 선언적 의미들이 많았고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이전에 그 부처와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총리께서 이것을 만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사실 부처 출입기자나 청와대 출입기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쉽게 이해가 가지는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보통은 이 정도의 3년의 계획을 만들고 던진다라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의 조율이 끝난 상태에서 발표가 되는 것으로 보통은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 뭐 여러 가지로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네. 한 달 뒤에 이제 경제장관이 구체적인 내용 경제혁신 3개년 대계에서 이제 발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한 것이 낫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좀 더 우세했던 것 같은데요. 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조금 놀랐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좀 자주 가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대통령 된 지 1년 만에 기자회견을 합니까? 네. 그동안 한 10번은 했어야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인상을 깊이 제가 본 게 있어요. 인상 예. 볼게요. 이상하게가 아니라요. 뭐 어느 것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처음에 이제 이 신년 구상 발표할 때는 사실 굳은 표정이었어요. 예. 근데 나중에 질의응답 갈 때는 뭐 손도 올라가고 뭐 이제 제스처도 취하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풀리는 거거든요. 네, 네. 긴장이 좀 풀리죠. 네, 그렇죠. 네.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예. 모습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제가 진짜 이 고약하게 본 게 있어요. 뭘요? 처음에 대통령이 딱 문 열고 나올 때 네. 그 전에 장관들 비서관들이 쫙 섰습니다. 일동 기립. 네. 하더니 딱 나타나니까 일제히 격려를 하더라고. 누구한테요? 대통령한테. 쫙 격려해요. 네. 그게 너무나 저는 신기했어요. 인사하는 거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거스 격려하나요? 그리고요, 80분 내내 꼼짝없이 열중쇼가 앉아있더라고. 받아 적기도 하잖아요. 게다가 인상을 팍팍 쓰고들 앉아있어요. 무슨 장관 비서관들이 그렇게 하루 그 기간 내내 이 인상을 팍팍 쓰고 앉아있습니까? 80분을 하셨잖아요. 너무나 경직된 모습에서 경직됐다.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무회의를 해도 다 받아쓰기만 한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는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들이 어떻게 시중에 좀 안 좋은 이야기, 듣기 싫을 수 있는 이야기 이런 일 어떻게 대통령한테 감히 전할까. 저렇게 그냥 팔이 목숨을 덜덜덜 떨고 앉아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텔레비전에서 생중계되니까 좀 이렇게 바른 자세로 앉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대통령 의식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네. 대통령이 문을 쫙 열고 나타나요. 그럼 다 같이 박수 쳐요. 박수 쳐도 괜찮죠. 다 박수 쳐서 웃으면서 박수 치고. 또 기자회견 한 동안에도 대통령도 웃어가면서 얘기하고 간혹 이제 미국이 좀 그런 경향이 장관들도 있죠. 서로 얘기하고 좀 부드럽게 하면 얼마나 좋으냐고. 근데 뭐 이렇게 딱딱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숨통에 막히는 것 같아가지고 야, 저건 좀 다음에 꼭 고치세요. 장관들도 좀 고치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하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기자회견. 지금 강 변호사님께서 이제 기자회견의 어떤 풍경, 스케치가 좀 경직돼 있다는데 하 기자가 그 현장에는 없었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제가 국회하고 지금 정부 부처하고 출입을 해보면은요. 보통 그 기자회견 하기 전에 문항수를 조절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주고받는 그 기자회견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대통령과 현장 기자와 아주 팽팽한 긴장 관계에서 주고받는 이 문답이 굉장히 긴장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게 굉장히 흥미롭고요. 근데 사실은 이미 다 알려진 얘기였습니다만 문답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사실 거기에서는 좀 재미를 못 느꼈고 80분이 굉장히 지루하긴 했죠. 네. 근데 보통 청와대 기자회견이 박근혜 대통령 때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대개 다 비슷하게 진행됐던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죠. 예를 들면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 지역 매체 이렇게 배분을 하고요. 주제별로도 좀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큰 줄기로 어떤 질문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하고요. 하지만 그 양념처럼요. 양념처럼요.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게 긴장감을 주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부가적으로 좀 질문을 좀 하고요. 예를 들면 추가 질문. 예를 들면 이번에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아니면 경제민주화나 복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공약이행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라고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 이전 기자회견 같으면은 그것이 공식 질문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한마디 정도 물고 이렇게 묻고 답하는 것을 보면서 약간의 어떤 긴장감도 이렇게 노출되고요. 그 과정에서 또 재미를 또 뭐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기자로서는 좀 그런 것도 좀 느끼고 그러죠. 하 기자가 옆에서 봤을 때는 추가 질문, 청와대 출입 기자의 추가 질문을 하는 것이 거의 없었다. 하긴 했었나요? 추가 질문은 없었습니다. 없었다. 예. 그 부분이 너무 좀 아쉬웠죠. 아쉬웠다. 예. 아쉽답니까? 부끄럽답니까? 말이 너무 심하게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너무나 오랜만에 기자회견을 하는 거니까. 네. 그 질문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제가 빈말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10번 정도 이렇게 나눠서 한다고 하면 매달 하도 오늘은 되죠. 무슨 뭐 이제 뭐 경제 문제에 관해서 한다든가 뭐 문화에 관한 문제를 했는데 그러니까 주제를 이렇게 정해서도 할 수도 있거든요. 외교 문제에 관해서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자주 이제 기자회견을 했으면 좋겠다. 저 정도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처음부터 긴장하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해요. 근데 저는 정말 권고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저는 그날 모습을 보고 완전히 여왕적 대통령이에요. 그 모습이 무엇을 보고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원래 왕과 신하의 관계는 서로 마주 대하는 자세의 문제거든요. 자세, 경직된 모습, 그걸 지적하시는 건가요? 네, 왕 앞에서 꼼짝 못하듯이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거는 완전히 여왕적 지위예요. 그런데 그게 제가 늘 평소에 이 개헌을 주장하면서 얘기한 제왕적 대통령제. 이 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학습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런 헌법 하에서 또 이런 정치 문화 속에서는 대통령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존재인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 왕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해요. 그런 이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이러면은 정말 제왕적 대통령제의 이 폐해를 고스란히 결국 안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 전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기왕 몇 년 안 하는 대통령 자리인데 좀 좋은 박수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왕적 대통령제 한 5년 해보세요. 이 결국은 전직 대통령들과 다를 바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걸 뜯어 고치는 것이 대통령도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 관련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 변호사님의 주장이신 거죠? 이제 법으로 헌법을 고쳐서 대통령의 권한을 좀 분산하고 하는 이제 방식도 필요하고 또 개헌을 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런 경직된 풍토, 지시 명령, 상명 하복, 이 수직적 통솔의 방식 이런 것들을 벗어나야 더욱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요. 박근혜 대통령 이제 개헌 관련해서는 딱 못을 박았죠. 사실상 블랙홀이다.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다 이렇게 했는데 하 기자가 볼 때 이 정치권에서 이제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여권 내에서도 좀 치고받는 모습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시대적으로 강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 주심제가 폐해가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이루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번 꼭 선거가 아니더라도 이후에도 개헌과 관련돼서 논의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기는 좀 문제인데요. 보통 1년차, 2년차 때 개헌이 아니면 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 국회에서는 좀 더 빠르게 좀 논의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당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논의하자. 가능할까요?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쉽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새누리당에 갖고 있는 영향력으로 보자면 사실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개헌 논의가 발생을 하면 이게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동안에 이 정치권에서 있어 온 이야기입니다. 새로 대통령이 만든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있어 왔는데 이거 도대체 누가 이런 말 만들었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요. 헌법 개정은 블랙홀 아닙니다. 아니다. 무슨 정치 이슈를 빨아들입니까? 이거요. 한 달이면 다 끝납니다. 한 달이면. 왜요? 예? 다 만들어져 있나요? 이거요. 이 정권 국회 18대 네. 국회에서 4년 내내 헌법 개정을 위한 그 회의체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방안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 여야의 위원장들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예. 두 사람 있죠. 그렇게 해서 연구가 다 거의 다 돼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정부 쪽에서도 법제처를 네. 비롯해서 이 헌법에 관한 연구 많이 돼 있습니다. 선택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달이면 뚝딱 끝내는 걸 가지고 뭐가 블랙홀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말이죠. 이번 국회에 들어서 국회의장, 강창희 국회의장이 신년사 하면서도 네. 이거 헌법 개정하자고 무슨 자문위원회인가 무슨 위원장도 네. 만들고 또 뭐 100몇십 명이 무슨 헌법 개정하는 모임도 있고 그래요. 네. 이게 상당히 여론이 형성돼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대통령이 한마디 쫙 했어요. 네. 대통령이 한마디 쫙 하니까 엊그제부터는 또 여당에서 그동안 개헌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목소리를 감추기 시작. 이게 여왕적 대통령이 아니고 뭡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면 네. 이런 점도 있습니다고도 다른 의견도 제시하고 네. 그래서 대통령하고도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 대통령도 설득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정치를 왜 못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좀 심하게 얘기가 나오려고 해서 좀 참겠는데 이게 말 한마디 꼼짝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 대통령하고 자꾸 대화를 하고 반대 의견도 내세요. 그게 정치입니다. 그게 이 정치의 본질이고 정치력입니다. 그 국회의원들 앉아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런 거 좀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 기자, 새누리당 내에서도 지금 강변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 목소리 내시는 의원들이 있긴 네, 있죠. 있지요. 네. 친이계 쪽에서도. 예, 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즘 같은 때 말 잘못했다가 대통령의 레이저에 쏘이면 참으로 정치가 힘들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좀 있습니다. 대통령이 레이저를 갖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예, 눈빛 네. 레이저라고 하죠. 눈빛 레이저라 그래요? 네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개헌론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드리면은요. 네. 우선은 책임 정치를 수행하도록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중심입니다. 네. 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여야 의원 116명이죠. 네.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절충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강창희 의장은 사실은 책임 정치 구현 측면에서 보자면 네. 내각제 논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한 두 가지 축이 좀 있고요. 참고로 대선 기간에 11월 6일입니다. 집권 후 4년 중임제를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있으니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대통령의 매니페스토 선거 공약에 들어가 있거든요. 개헌이요? 개헌했다. 네. 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거 해야죠. 근데 이번에 지금은 좀 빠르고 무슨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럼 내년부터라도 하다든가 내후년부터 하겠다든가 그럼 그거 좀 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문제는 토론의 대상입니다. 대통령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도 대통령과 대화를 좀 많이 하세요. 제가 또 웃기는 얘기 또 한마디 하면 내 쓴소리 비서관 얘기 또 한마디 더 해드리겠는데. 지난번에 하셨죠. 예. 네. 이게 대통령 옆에서 정말 쓴소리를 하고 듣기 어려워하는 이야기를 자꾸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네. 말하면 이 조선시대에 사관원 같은 겁니다. 예. 오늘날에 보면 무슨 언론 같은 신문 방송 같은 언론이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신문 방송이라는 것도 우리나라는 쫙 두 편에 나눠져 있잖아요. 응? 두 편이 쫙 나눠져 가지고 이 신문에서 무슨 말을 쓸지 저 신문에서 무슨 말을 쓸지 다 알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다 알아요, 저는 벌써. 그래서 이렇게 양분돼 있는 이런 생각들을 다 고스란히 대통령에도 전달해주고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정말 쓴소리를 해줄 네. 그런 쓴소리 비서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조선시대의 사관원인데요. 네. 사관원 얘기 한마디만 더 해드릴까요? 지금 청취자분이 바로 그 얘기 하시네요. 2458님은요. 정말 쓴소리 비서관 필요한 제도 같아요. 아내랑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박장 대소하면 듣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자꾸 이 사관원은 전학계나 대통령한테 이제 간쟁을 한다고 그래요. 간쟁이라는 게 이제 이 싫은 소리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왕이 듣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걸 잘라야 되는데 함부로 못 잘라잖아요. 그런데 연산군이 그걸 잘랐어요. 연산군이 얼마나 싫은 소리를 많이 들었겠어요. 네. 저희 가서 여자들하고 놀면 안 됩니다. 얘기부터 별의별 소리 다 들었겠죠. 그러니까 사관은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연산군이 폐위된 후에 중종 때 다시 되살아납니다.
네. 이래서 정말 이게 대통령의 귀를 여는 거거든요. 귀를 여는 거거든요. 네. 귀가 열려 있죠. 여기다 막고 있는 건 아닌데. 네. 네. 예.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결국 이제 소통에 관한 이야기인데 기자회견 때도 그랬었고 이제 3590님은요. 하 기자님 인터넷상에 기자회견 대본이 돌아다니던데요. 저 처음 듣는데 원래 이런 대통령 기자회견 때 짜여진 대본은 없는 건가요? 대본 있죠. 대본 있다. 네. 대본 있죠. 저희들도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하세요. 인터넷이 지금 인터넷이 있어요? 저는 처음 기자회견 10시인데요. 네. 한 10분 전쯤에 대본이 올라와죠. 질문지가. 물론 답변은 못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질문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각 언론사별로 이런 질문은 꼭 해야 한다라고 사실 현장에 있는 청와대 기자들한테 연락도 하고요. 뭐 그런 식으로 좀 질문을 조율해 보자라는 이야기도 전달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의 긴장감도 사실은 기자 현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순간이죠. 그런데 기자들이 기자회견 할 때 나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거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아니 저희 같은 사람이 인터뷰를 할 때도 무슨 내용 인터뷰인데 뭐 질문지 먼저 좀 보내줘 봐. 뭐 이거 수도 없이 했는데요. 뭐 꼭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 답변자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 경제 문제에 관한 것인지 국방에 관한 문제인지 그거 준비하고 어떻게 대답합니까? 더군다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그래서 질문지 같은 것을 먼저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충 질문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너무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기자회견 하니까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하세요. 라고 하면 질문의 폭이 좁아지고 답변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기자회견 자주 하는 것이 좋겠다. 네. 9696님인데요. 새 남자의 정치 수다 들으려고 마트 갔다 서둘러서 돌아왔는데 10분 늦었습니다. 네. 이게 저희 팟캐스트에서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8588님은요. 지금 개헌을 언급하면 모든 민생은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저게 전혀 이 낭설입니다. 대통령이 이제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개헌하고 개헌에서 무슨 내각제를 할 것인지 대통령제 뭐 4년 중임제를 할 것인지 권력 분사를 할 때 대통령과 총리가 어떻게 나눌 것인지 한쪽에서 그건 논의를 하고 그 언론에 보도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경제부처 장관을 다 놀고 앉아 있습니까? 또 무슨 과학개통 장관을 다 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게 블랙홀도 아니고 민생을 소홀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저는 이 5년 임기의 대통령이 정말 이번에 뭐 경제도 성장시키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헌법을 앞으로 이제 10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헌법을 만든 대통령 할 때 대통령에 나오는 말을 들어도 그 이상의 더 큰 업적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헌법 개정 안동은 민생 소홀히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누군가가 만든 말인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그런 얘기가 돌아다니는 것에 관해서는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개헌론자 강주현 변호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5574님은요. 레이저 눈빛 너무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기분 좋게 서로 존중하는 눈빛을 보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주셨는데 하 기자 레이저 눈빛이라는 말을 쓰셨잖아요. 네. 이제 기자회견 시작 전인가 끝날 때쯤에서 대통령이 여기자랑 이렇게 포옹하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좋지요. 좋죠. 포옹하고 스킨십 하는 건 좋지요. 그런데 뭐 이후에 그 기자분께서 뭐 정말 포옹하기를 원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사실은 포옹하고 싶고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렇다만 그런 개인적인 거 말고요. 평소에 좀 스킨십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자회견을 자주 하지 않은 것도 아닌 것이지만 지난해 또 사건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도 아마 기자회견이 빠듯했던 것 같습니다. 네. 7304님은요. 우리 언론에서는 쓴소리만 너무 많이 하지 않나요? 칭찬도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강 변호사님 같아서 이렇게 기자들하고 이렇게 껴안고 하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꼭 스킨십만이 아니라 이게 평소에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이번에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그런 식으로 기자회견도 자주 하면서 소통을 더 하는 거. 그러면 지지율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는데 그걸 왜 안 할까 이런 거고 방금 칭찬도 말씀을 하셨는데 쓴소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쓴소리 비서관 두자는 것이고요. 칭찬은 서로 많이 해야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도 있죠.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춤추게 할 수도 있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차들이 다 이천으로 빠지고 있네? 아, 롯데 아울렛이 있었네. 여보, 우리도 이제 가까운 이천으로 갈까? 이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오픈. 12월 13일부터 쇼핑이 더 가까워진다. 해외 명품부터 아동 스포츠까지 350여 개 유명 브랜드. 이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진짜 크고 가깝네. 네, 오늘 yes or no 질문은 의료 파업 필요합니까? 였는데요. 좋은 의견 보내주신 6763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금요 시사 퀴즈는 정답은 2번 노로바이러스였습니다. 노로바이러스였습니다. 겨울철에 유독 기승을 부린다고 하죠. 청취자분들도 손발 깨끗이 하시고 드시는 음식 꼭 익혀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8692님, 1353님, 1607님, 8339님, 3922님입니다.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1월 10일 금요일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